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 날씨가 꾸무리 해가지고 이게 경상도 말인데 꾸무리하다는 게 이런 날은 옛날 얘기하면서 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옛날 얘기 사실은 화롯불에다가 이 호박고구마 구워놓고 동치미 갖다 놓고 그거 먹으면서 옛날 얘기하면 제일 좋죠. 옛날에 어떤 두 사나이가 길거리에서 다투고 있었어요. 뭘 가지고 다투고 있었냐 하면은 한 녀석은 2917이라고 우기고 한 녀석은 2918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2917이라고 우긴 놈은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아갖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2918이라고 우기는 똑똑한 놈은 그게 아니라 이게 과학적으로 봐서 2918이 맞다는 거예요. 둘이 한참 주먹다짐을 하고 싸우다가 이 문제는 둘이 해결이 안 되니 원님한테 가서 해결하도록 하자. 원님한테 두 놈이 갔어요. 가서 원님이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그래서 2917이라고 주장한 놈한테 너는 2917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럼요, 맞고 말고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왔고 그렇게 믿고 있고 지금도 그 신념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너는 그냥 가거라. 그리고 2918이라는 놈은 원님이 그놈을 곤장을 칠 줄 알았는데 웬걸 그놈은 가라 그러고 2918이라고 한 놈 저놈을 형틀에 묶어놓고 정신이 날 때까지 곤장을 치라고 명령을 했어요. 왜 그래서 이제 그놈이 그랬죠. 항의를 했죠. 왜 제가 맞아야 됩니까? 저놈이 맞지. 그러니까 야 이놈아, 저렇게 멍청한 놈하고 싸우는 네가 정신 빠진 놈 아니냐 이 말이야. 지금 저놈은 지금까지 평생 2917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너같이 똑똑한 놈이 왜 저런 멍청이하고 싸우고 있냐. 네가 정신 빠졌기 때문에 네가 정신 날 때까지 주워 터져야 된다. 이 중에도 지금 2917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보면은 인상 푹 쓰고 앉아있고 이렇게 있는 사람은 전부 아니야. 그래도 나는 2917이야. 2918이에요. 2918인데 지금도 2917이라고 깡깡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농경시대도 아니고 산업화 시대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탈정부화 시대 그럽니다. 탈정부화. 우리 이현영 박사 같은 경우는 무슨 정부화 시대도 옛날 얘기고 이제 생명의 시대다 이렇게 막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농경시대 사고방식은 2917이라고 계속 우기고 앉아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믿었고 그럼 누가 맞아야 되느냐. 2918이라고 생각한 놈이 얻어맞아야 된다. 예. 그런 사람을 설득하려고 해봐야 설득이 되지 않아요. 에너지만 낭비하지. 아예 포기하는 게 나아. 원님도 포기하잖아요. 원님도 알았다. 어? 그런 놈하고 싸운 네가 죽어 터져야 정신이 좀 난다. 오늘 춘추 전국시대 잘 아시죠? 지금이 바로 세계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예요. 그런데 춘추시대가 끝나고 전국시대는 아주 전쟁으로 제후국들 간의 전쟁으로 나를 지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진나라의 진왕, 나중에 진시황이 됩니다. 진왕이 나타나서 전 제후국을 제압하고 BC 221년에 강태공이 세운 제나라를 정복함으로써 천하통일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진제국이 만들어집니다. 진제국이 진나라 같습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난 진왕은 진왕이죠. 이때는 왕입니다. 진왕 이름이 정이야. 정인데 진왕 정은 이제 내가 천하를 통일을 했는데 이 왕이라는 명칭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말이에요. 왜? 내가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인데 옛날에 다 왕이라고 썼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가 다시 왕이라고 쓰기는 좀 그러니까 그때 이사라고 하는 재상이 있는데 이사라고 하는 재상에게 면해서 나를 뭐라고 부르면 좋겠는지 내 호칭을 한번 연구해서 너희끼리 토론해가지고 건의해라 이랬어요. 진나라 이전에 통일국가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바로 주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은나라가 있었고 하나라가 있어요. 하은주 이걸 3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나라는 지금 국가의 체제를 갖추었지만은 중앙 집권이 아니었어요.
전부 제후, 즉 봉건제도였기 때문에 중앙의 왕이라는 게 그렇게 힘이 없었어요. 한 350년간 좀 힘이 있었는데 나머지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전부 다 부족 국가였고, 그래서 중국 역사상 최초로 중앙 집권적 통일 국가가 나타난 게 진나라입니다. 중국 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진시황과 한무제입니다. 진시황은 포항무도하기 그지없지만은 왜 중국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가장 아주 그냥 아주 끔찍이 모시냐 하면은, 만약에 진시황이 그때 천하통일을 안 했으면 지금 중국 사람들은 각 민족별, 중국의 면적이 지금 유럽보다 넓습니다. 그게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각 민족별로 조그만 국가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시황이 그걸 통일해 줌으로써 하나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무제 때 지금 영토와 거의 같은 영토로 국토확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진시황이 그렇게 하고서 나를 뭐라고 부르면 좋겠느냐? 뭐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사 등 대신들이 세 가지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 앞에 이 군주를 부르던 이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천황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지금 천황이라는 이름을 누가 쓰죠 지금? 일본에 쓰죠. 천황. 그 다음에 지황이라는 이름. 지황. 그리고 태황이 있었습니다. 태황.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천황, 지황, 태황 중에서 태황이 가장 이름이 귀하고 넓고 좋으니까 폐하는 왕이란 이름을 쓰는 대신에 태황이라고 쓰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태황. 그러니까 진시황이 그러지 말고 태황의 태자를 띄어버리고 이 황자를 남기고 그 앞에 오제가 있습니다. 오제. 연임금, 운임금, 순임금 그런 거 있죠? 임금제자. 그 앞에 사왕 오제 시대에 그 오제가 제를 썼으니까 그 앞에는 황을 썼고 그 뒤에 임금들은 제를 썼으니까 두 개를 합해가지고 나를 황제라 불러라 그랬어요. 나를 황제라고 불러라. 그래서 황제라는 이름을 진시황이 만들어내고 나를 황제라고 그러라. 여기서 황제라는 이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나를 황제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는 임금의 시호를 누가 정합니까? 임금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뒤에 신하들이 그 임금이 살아서 어떤 치적을 남겼냐에 따라서 나라를 세운 사람은 통상 조가 붙습니다. 태조. 그렇게 붙죠. 그 다음에 그것을 번영시킨 수성을 한 사람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태종, 세종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중간에 뭐 쿠데타를 했다든가 뭔가 지금 천재지변이라든가 뭔가 일어나서 다시 나라를 바로잡은 사람은 또 조를 붙여요. 세조 뭐 이런 식으로 붙여요. 진시황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런 불경스러운 놈들이 있나? 어떻게 임금의 시호를 너희 마음대로 신하놈들이 그렇게 붙이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정해놔라.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황제니까 시황제라고 불러라. 처음 시자잖아요. 나는 맨 처음 황제니까 나는 시황제다. 그리고 내 아들놈은 뭐가 되겠어요? 2세 황제, 내 손자는 3세 황제, 4세 황제. 그러면 후대의 신하놈들이 감히 임금을 가지고 치적을 따지고 그따구 짓거리를 않는다. 그래서 나는 시황제다. 이렇게 사마천 사기에 나옵니다. 진시황 봉기에. 그래서 우리가 진시황이란 말은 진나라 시황제다 그 말이에요. 처음 황제다. 자, 그런데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지만은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어요. 진시황은 한비자의 법과 사상 아주 엄격한 법률로 천하를 통일을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폭정이 되는 거예요. 폭정이 돼요. 아주 국민들이 살 수가 없어. 워낙 세금을 많이 뜯어 제끼고 만리장성 쌓는다고 막 사정없이 세금 걷고 노역에 동원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황제는 워낙 걸물이기 때문에
시황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절강성, 강소성 있는데 이 중국의 동쪽 있죠? 옛날에 열차 사고, 전부 열차 사고 난데 거기를 시황제가 순수, 제왕의 시차를 순수라고 그러죠. 우리가 진흥왕 순수비 그런 거 있죠? 제왕의 시차를 순수라고 그럽니다. 순수를 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 중에 수행한 사람이 이사라는 승상과 조고라는 환관이 있는데 이 조고라는 사람이 아주 악의 화신이에요. 조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환관이에요. 환관이에요. 이 사람과 이사와 결탁해가지고 장남을 제치고 막내 아들 호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 호해. 이 호해가 멍청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결탁을 해가지고 제일 멍청한 막내를 황제로 올립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잖아요. 워낙 멍청하니까 이걸 황제로 올려놓으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악행이 시작됩니다. 특히 조고의 악행은 아주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날마다 시체가 아주 산더미처럼 쌓이는, 자기의 악행이 드러날까 봐서 이 진시황의 왕자들이 26인가 그랬는데 왕자 12명을 다 때려 죽이고 공주 10명은 전부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런 악행을 범하면서 이제 이 국민들이 아주 토탄에 빠지게 됩니다. 토탄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나온 사자성어가 여러분들 지록 위마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알 거예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부른다. 이제 조고가 이 멍청한 황제를 때려 죽이고 자기가 황제가 돼야 되겠는데 과연 자기 권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제2세 황제한테 사슴을 하나 주면서 폐하 이게 말입니다 그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세 황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게 사슴이지 왜 말이야. 그리고 옆에 있는 만조 백관들한테 이게 말이지 아니죠 사슴이지. 그러니까 만조 백관들이 뭐라 그랬어요? 말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사슴이라고 했다가는 조고의 권력에 전부 살아남지를 못해요. 살아남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세 황제가 내가 드디어 정신착란에 걸렸구나. 만조 백관이 다 말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지금 말이 틀림없는데 내 눈에는 사슴으로 보이니 내가 완전히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결국 조고는 이세 황제를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이사도 때려 죽이고 그 삼족을 멸해버리고 자기가 황제 자리에 오르려고 했으나 대신들이 반대를 해서 안 되고 진시황의 손자 자영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장남의 아들인데 부소의 아들인데 아들을 황제로 세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이놈도 때려 죽이고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했는데 바로 이 손자는 그래도 이 자기 삼촌보다는 더 영리했어요. 삼촌보다는 더 영리해서 결국 조고를 기회를 봐서 때려 죽이고 그 삼족을 멸해버리고 조고는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전국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진승 오강해난입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 농민 반란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조고하고 이 이세 황제가 만리장성을 축조한다고 그냥 백성들을 전부 다 이 공사에 동원하는 거예요. 빈농 전부 다. 진승이라는 사람은 머슴입니다. 머슴살이 했던 사람이고 오강이라는 사람은 빈농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900명을 이끌고 만리장성으로 가는데 지금 북경 지역으로 가는데 진나라 법에 의하면 해당 일자에 도착하지 못하면 전부 참수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큰 비를 만나가지고 그 날짜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면 가도 죽고 안 가도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판사판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게 진승 오강해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니까 전 백성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과거의 제후국들의 장수들 귀족들이 전부 병력을 이끌고 진나라에 대항해서 반진 항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루아침에 그냥 천하가 이 농민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고
과거에 제후국들의 귀족들이, 장군들이 이제 자기 군대를 이끌고 진나라 병사들, 아니 진나라 군대를 격파해 나가면서 도시를 점령하니까 전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음이 달라져요. 나라고 왕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딨어? 이렇게 된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옛날 위나라, 연나라, 조나라 이런 식으로 파견한 진승과 오강이 파견한 장수들이 전부 다 거기에 둘러 앉아가지고 전부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위에 죄다 올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농민군이 4분 5일이 돼버려. 전부 자기 배만 채우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농민군은 진나라 장군 장함이라는 아주 용장이 있습니다. 용장에게 전부 격파를 당하고 맙니다. 왜? 전부 자기 욕심 챙기다 그렇게 된 거예요. 같이 힘을 합하면 그거 대례 엎을 수가 있는데, 아이고 저 자식 보니까 별거 아니네, 내가 왕해야 되겠네. 전부 왕이 된 거예요, 왕이. 그래가지고 4분 5일 돼서 진승과 오강은, 진승은 자기 마부가 죽여버렸고 오강은 자기 밑에 부하가 죽여버려서 농민 반란은 그대로 끝납니다. 그대로 끝나는데, 진승 같은 사람은 머슴이었어요. 머슴인데 그런 대꿈을 품고 봉기를 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가 그래서 위대하다는 게, 진승같이 머슴살이 하다가 반란군을 이끌었는데, 물론 장초라고 하는 국가를 세워가지고 거기 왕이 됐습니다. 왕을 6개월밖에 못했는데 장안한테 격파돼가지고. 그런데 사마천 사기에 진승을 어디에 넣었냐 하면은 제후반열에 넣었어요. 그래서 진섭세가라고 하는 세가 속에가 진승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 사람이 중요하냐면은 그것 때문에 진나라가 망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자, 이렇게 되니까 저쪽 강동에서는 항우가 일어나고 저쪽 이 한중 땅에서는 유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천하는 많은 제후들이 일어났지만은 유방과 항우의 챙패로 이제 결정이 나요. 그런데 처음에 일어났을 때 유방은 항우의 적수가 되지를 못합니다. 항우는요, 대대로 초나라 장수 집안이고 아주 명문 가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부하가 있고, 또 우리말에 항우장사라는 말이 있듯이 역발상 기계세의 기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역발사는 뭡니까? 산을 뽑아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천하를 덮어버릴 수 있는 기상을 가진 사람이 항우라는 사람입니다. 항우가 거병한 것이 24살입니다. 24살에 거병해서 불과 3년 만에 천하를 휩쓸어 버립니다. 그게 항우예요. 그런데 그때 유방은, 항우는 명문가 출신이고 힘도 세고 가문도 전부 장군들이고 그랬는데, 유방은요 지금 따지면 시골 면장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사마천이 사기를 쓴 게 한무제 시절이니까, 한무제니까 유방은 한 고조니까 한나라를 세운 시조예요.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이 한고조 전기를 잘 썼겠죠. 그런데 얼마나 형편없는 집안이냐면은, 유방에 붙인 이름이 유태공이야. 유태공. 태공이라는 말은 이름 없는 노인에게 붙인 이름이에요. 어머니 이름은 유온이야. 성이 같다는 것은 지금 어머니 성도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온이라는 말은 여자 늙은이를 온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집안이 형편없어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 없는 사람이야. 거기다가 시골에 면장도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방이 왜 반란에 참가하게 됐냐면은, 진시황이 죽으니까 그 진시황 묘 있잖아요. 그 병마용 나오는 거 있죠. 그걸 공사를 하러 이 사람이 정장이라는 벼슬이니까 시골 면장보다 밑에니까 사람들을 이끌고 거기를 가다가, 공사장에 가다가 부하들이 도망가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참수를 당해요. 그러니까 애따 모르겠다 하고 유방도 도망가가지고 산에서 산적이 됐어요. 산적질하고 있었어. 그런데 오강과 진승과 오강의 난이 일어나니까 그가 폐현이라고 하는 고을인데 거기서 역시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도 불가사의가 그 폐현에 있던 소하와 조참이라고 하는 유능한 문관, 유능한 관리가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상관으로 불러와 가지고 폐현의 현령을 죽이고 유방을 자기 상관으로 모십니다. 근데 유방의 전기를 보면 맨날 술이나 처먹고 건달이거든요. 무지무지 건달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 밑에 이 유능한 사람이 들어갔느냐,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소하와 조참이라고 하는 유능한 참모 두 사람이 생겨요. 거기에 번케라고 하는 아주 맹장이 생깁니다. 번케는 누구냐 하면은 유방의 동서예요. 성이 여신데 처가 성이 여신데 여공이라는 늙은이가 이 건달 유방을 보니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 큰딸을 유방에게 줍니다. 이 사람이 여태우예요. 나중에 태우가 되죠. 여태우. 이 사람이 뭐냐 하면은 이 중국 역사상 3대 악녀 중에 하나인데 악녀 중에서도 가장 아주 극악무도한 악녀예요. 수만 한 5만 명을 때려 죽인 사람인데 왜냐하면 자기 아들한테 임금자리를 물려주려고. 하여간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번케는 그 당시 뭐 하고 있었냐면 개백정이었어요. 개고기 잡아서 파는 사람이었는데 이 여공이 보니까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야. 그래서 작은 딸을 거기에 줬어요. 바로 번케 이 맹장입니다. 맹장이고 유방을 살려준 사람입니다. 삼국을 통일하는, 천하를 통일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번케 장군이에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천하를 통일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 전략가가 있어야 돼. 전략가가 있어야 되는데 전략가를 얻게 됩니다. 장량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장량이라는 사람. 호가 자방인데 그래서 장자방이라고 통상 유명한 참모를 장자방이라고 그러죠. 이 장자방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한나라 왕족이에요. 진시황한테 망해버린 한나라 왕족인데 진시황한테 망했기 때문에 진시황을 테러를 해서 때려 죽이려고 테러를 했다가 실패했어요. 실패해가지고 도망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성을 한시에서 자기 성이 원래 희씨인데 이 주나라 왕실이 희씨거든요. 희씨인데 장씨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 장량이 하루는 흙다리 위에서 이렇게 아침에 걸어가는데 어떤 노인이 흙다리에 앉아가지고 다리 위에 앉아가지고 일부러 신발을 다리 밑으로 떨어뜨리더니 도망가기 바빠 죽겠는 장량한테 애야 내 신발 좀 주워오르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그 말을 듣고 장량이 화가 치밀어서 때려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노인이어가지고 뭐 노인이니까 대접을 해줘야지 그러고 신발을 주워왔어요. 다리 밑에 가서.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한다는 소리가 주워왔으면 신겨라 이놈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량이 뭐 주워왔으니까 그렇지 귀향에 봉사를 할 바에야 영감님이니까 신겨줬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허허 그럼 참 가르칠만 한 놈이로고. 사마천 사기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고는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일 새벽에 여기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천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새벽 일찍 장량이 그 흙다리로 갔더니 노인이 벌써 와서 있으면서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늙은이가 이렇게 와 있는데 젊은 놈이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하느냐 말이야. 내일 다시 오라고. 그러니까 그 이튿날은 또 장량이 더 일찍 깨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이 노인 또 벌써 와 있어. 그래서 더 화를 버럭버럭 내는 거예요. 이런 무식이 말이야. 응? 노인이 지금 와 있는데 젊은 놈이. 그걸 무려 사흘을 했어. 그러니까 장량이 이거 안 되겠다. 이 잠을 아예 자지 말고 가자. 해가지고 아예 오밤중에 그냥 지금 같은 12시나 갔어요. 이 순간 노인이 껄껄 울면서 이제야 정신이 좀 나는 모양이구나. 그래가지고 네가 이 책을 너에게 줄 테니 이 책을 읽고 10년이면 천하를 얻을 것이다. 그게 태공병법. 강태공이 썼다는 태공병법을 줍니다. 태공병법, 이게 육도라는 책인데 그걸 주고 딱 10년 만에 천하를 통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장량은요 어마어마한 책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전략가예요. 그래서 장량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신같이 가문이 좋고 한나라 왕족이에요.
머리가 좋고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 어떻게 그 촌뜨기 같은 유방에게 가느냐. 그 당시 유방과 항우는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 당시 항우의 군대는 40만이고 유방의 군대는 10만밖에 안 되니까 이거 조족지열이고, 그 다음에 그 탁월함과 지략, 그 다음에 힘의 면에서, 그리고 그 가문의 명성 면에서 항우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장량은 누구를 선택하느냐? 유방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물었어요. 왜 그런 얼간이 같은 유방에 가느냐? 그러니까 장량이 한 말이 있습니다. 윗사람으로 나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는 것은 윗사람으로서 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유방은 이를 능히 해내니 나는 유방을 따른다. 다시 말하면 항우는 지만 똑똑해가지고 나무 말을 듣지를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유방은 윗사람이 돼가지고 나무 말을 듣는 게 어려운 일인데 나무 말을 듣는다. 그래서 나는 유방을 따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천하통일을 할 수 있는 멤버가 서서히 구성되어 갑니다. 유방 얼간이 있죠. 제일 얼간인데 이게 두목이야. 소하라고 하는 군수참모와 동원참모, 조참이라고 하는 전략가와 장군, 그리고 번케라고 하는 맹장, 여기에 아주 컴퓨터 같은 전략가 장량이 얻어집니다. 그런데 왜 유방을 따를만 했느냐? 유방이 한 말이 있어요. 군정을 살피고 유방이 한 말 한번 빚어줘보세요. 군정을 분석하여 군영 안에서 계책을 세워 천리 밖의 승부를 결정짓는데 나는 자방만 못하다. 다시 말하면 군주가 자기 참모만 나는 못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못하다. 그러니까 장자방이 유방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항우가 결국 힘이 세니까 천하를 휩쓸어 가는데 유방이 먼저 진나라 수도 함양을 칩니다. 함양을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3세 황제 자영이 유방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진나라는 거기서 멸망을 해요. 진시황이 진나라를 통일한 지 불과 15년 만에 진나라를 멸망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진시황은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는데 말 위에서 다스리려다가 15년을 못 버티고 망해버려요. 자, 함양 아방궁을 딱 점령을 해놓고 보니까 어때요? 온갖 금은 보화가 엄청나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 얼간이 같은 유방이 그냥 눈이 희둥그레져 가지고 저걸 그냥 다 갖고 싶거든. 그런데 소하와 조참 참모들이 폐하 일체 손대지 마십시오. 알겠죠? 저걸 일체 손대지 마십시오. 백성들에게 일체 법률을 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법률을 싹 없애버리고 세 가지만 남겼어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사람을 때리지 말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세 가지만 남겨서 싹 없애버리고 3세 황제를 살려줍니다. 알겠죠? 죽이라고 그러는데 그 참모들이 죽이지 마십시오. 사람은 함부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물건에 탐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거 누구 몫이 됩니까? 쫄병들 몫이 되죠? 쫄병들이 그냥 다 가진 거예요. 그렇지? 그걸 만약에 왕이 가져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헤이, 저 새끼 저거.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참모들이 말을 들은 거예요. 자기도 갖고 싶었지. 그런데 그 장군들이랑 이 참모들이 그냥 막 금은 보화를 챙기라고 난리 법석일 때 소하라는 참모는 어디로 갔느냐? 나중에 한나라를 건국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뭘 했느냐? 진나라 도서관으로 가서 모든 도서를 다 가지고 갑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온갖 법률, 제도, 정보, 어느 고을에 몇 명이 사는데 거기가 경제가 어떻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왕창. 그런데 황후가 한 발 늦었어. 이런 얼간이 같은 놈이 함양을 점령했다 이거야. 진나라 수도. 그러니 황후가 그냥 화가 날대로 나가지고 이 자식을 때려 죽여야 되겠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방으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40만 하고 10만. 이게 싸우면 안 되죠. 싸우면 안 돼요. 이게 죽게 생겼어.
그런데 유방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장량이라는 두뇌가 있어요. 두뇌가 있어요. 이거 죽게 생겼거든. 이제 아주 죽게 딱 맞게 생겼어요. 그래서 유방에게 딱 100명만 데리고 항우에게 가십시오. 가서 매우 비굴하게 구십시오. 알겠죠? 매우 비굴하게, 아주 촌뜨기처럼 그렇게 구십시오. 군대를 많이 데리고 가면 자기를 치러 오는 줄 알고 죽습니다. 단 100명만 데리고 가십시오. 그게 홍문이라고 한답니다. 홍문. 항우에게 가서, 그 당시 유방이 항우보다 나이가 20살이 많습니다. 항우는 24살, 유방은 44살이에요. 그런데 그 젊은 항우에게 무릎을 꿇고 빌고 아주 촌뜨기 못난 놈처럼 그렇게 술 몇 잔 먹고 비실거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방, 항우에게는 장량이나 소아나 조참 이 세 사람을 합해 놓을 수 있는 머리를 가진 범증이라는 책사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범증은 유방이 범상한 인물이 아니로구나. 저놈이 지금 연극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항우에게 당장 때려 죽이라고 했어요. 당장 때려 죽이지 않으면 당신이 그 칼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항우는 지만 똑똑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 촌뜨기에다가 아주 형편없거든. 술 한잔 먹고 비실거지를 않나? 그러니까 항우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이고 이 늙은이가 헛소리 안 해. 내가 저런 촌뜨기를 죽인다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생각한 거예요. 홍문에서. 그런데 계속적으로 범증은 얘가 장수들에게 칼춤을 추다가 유방의 목을 베어라. 저놈을 살려줬다가는 우리가 저놈한테 죽는다. 그런데 그 번케라는 장군이 그걸 막아줍니다. 칼춤을 추는데 막고. 역시 장량이 그걸 다 뒤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이 취한 척 해가지고 장량은 유방을 빼돌려서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고 얘야 장수한테 시켜서 항우와 범증에게 선물을 줍니다. 항우는 그것이 무엇인도 모르고 받아놨고, 범증은 옥잔을 줬는데 그걸 내 던지고 밟아버리면서 항우에게 이 소인배나무 하는 일을 못하겠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유방에게 죽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것을 역사적으로 홍문지연, 홍문의 잔치, 그 말이 홍문에서 열렸던 회합, 홍문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해 우리가 한미 해군이 서해에서 합동훈련을 했어요. 합동훈련을 미국 제6함대하고 우리 한국 해군이 서해에서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에 와서 훈련을 하니까 중국이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가만 놔두고 보자니 이거 환장했고, 그래서 중국이 그 한미 합동 해군 훈련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홍문의 연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홍문의 연의 사건을 모르면 저 자식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홍문의 연이라는 게 유방과 항우가 모여서 잔치를 벌인 건데 속마음이 서로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미 해군이 연합 훈련을 하지만은 두 나라가 한 마음이 아니고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 계산하는 바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결국 항우가 천하를 통일합니다. 범증은 계속 유방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놈 안 죽어요. 결국 장자방과 장량과 소아와 조참은 범증이 있는 한 우리는 항우를 이길 수가 없다. 범증이 있는 한 항우를 이길 수가 없다. 범증은 세 사람을 합해오는 것만큼 머리가 좋아요. 전략이 뛰어난 사람이. 나이가 70이 된 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돌대가리 같은 항우를 속여가지고 범증과 항우를 이간질하자. 이간질해가지고 항우가 범증을 쫓아내도록 하자. 그게 먹혀 들어가요. 결국 항우는 범증을 쫓아내고, 범증은 저런 소인배놈 이제 유방한테 죽었구나 그러면서 가다가 화가 나서 등창으로 죽고 맙니다. 결국 이제, 그런데 항우도 머리가 조금 있어요. 유방을 요놈이 천하를 못 차지하도록 어디다가 보내냐 하면은 지금 사천성 있죠. 사천성 지역, 거의 한중 땅인데 그쪽으로 보내고, 자기가 아주 충복들 세 장군을
유방의 입구를 전부 막아가지고 중원으로 못 나오게 그렇게 만듭니다. 항우도 아주 대비를 철저히 한 거죠. 그러니까 유방은 이제 독 안에 든 쥐가 된 거예요. 독 안에 든 쥐. 그럼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누가 한 사람이 빠졌어요. 천하를 통일하는데 장자방, 소하, 조참, 번캐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에 대군사 전략가가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짜장 하면서 한신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신 장군이 등장해요. 한신도 원래 장자방과 같이 한나라 왕족이에요. 한씨예요. 그런데 한신이 한나라가 망해버리니까 완전 거렁뱅이 신세가 돼가지고 저작거리에 돌아다니니까 큰달들이 네가 왕족이야 이놈 새끼야? 내 가랭이 밑으로 끼어들어가 봐. 한신은 연작이 안지 홍곡지지리요. 그렇죠? 어찌 참새가 대붕의 뜻을 알리요. 한신은 그런 것에 지금 머리에 지금 천하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건달들 다리 밑으로 끼어다녔어요. 그래서 그걸 한신을 통상 사타구니 한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다가 아줌마가 좋아가지고 밥을 공짜로 줬어요. 그러니까 한신이 한마디 했어요. 내가 크게 되면 밥값을 줄이다. 그래가지고 주걱으로 뺨을 얻어맞아가지고 니까 너무 거렁뱅이가 그래도 왕족이라고 봐줬더니 넉나간 소리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런 식으로 작은 수모를 참았습니다. 작은 자존심을 참았어요. 한신은. 그래서 진승과 오강은안이 일어나니까 항우와 유방이 봉기를 하니까 천하의 호걸은 항우다 이렇게 생각해요. 항우한테 갔어요. 맨 처음에 항우의 삼촌한테 갔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려서 항우한테 갔어요. 항우한테 가서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이 이것이라는 걸 항우에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항우는 콧방귀도 안 껴요. 어떤 똘거지 같은 놈이 와가지고 나같이 똑똑한 놈한테 별로 희한한 소리를 하거든. 그런데 뭐 지발로 찾아왔으니까 그래서 쫄병을 시켜줬어요. 호위병.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등병 이렇게 시켜줬어요. 이등병. 그런데 장량이라는 책사를 누가 잡아두고 있었냐면 항우가 잡아두고 있었어요. 장량이 똑똑하다는 걸 아니까 항우도 요놈이 유방한테 있어가지고 큰일 나니까 내가 잡아주자 해가지고 잡아놨어요. 그런데 장량은 누구를 찾고 있었냐 하면은 한나라군을 지휘할 대원숙감을 찾고 있었어요. 지금 그 번캐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번캐는 계백정에서 용감하기는 한데 머리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번캐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한나라군을 지휘할 수 있는 대원숙감을 찾고 있는데 요 이등병 놈을 보니까 요놈이 대원숙감이야. 한신을 보니까 이놈이 대원숙감이야. 그런데 장량의 눈에는 이등병 한신이 대원숙감인데 항우 눈에는 그럼 이등병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한신에게 대원숙감이라는 심표를 줘서 탈출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아봤냐 하면은 항우의 책사 범증이 알아봤어요. 범증이 항우에게 건의를 합니다. 저놈을 대장군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당장 죽이라고. 이등병 놈한테 이놈을 대장군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죽이라고 항우한테 이야기합니다. 이놈을 살려뒀다가는 당신이 이 칼에 죽을 것이다. 항우는 늙은 놈이 미쳤나? 이게 무슨 이등병임? 그런 거예요. 근데 장량이 똑같이 알아봤어요. 이놈 대원숙감이다. 그래가지고 대원수 심표를 줘서 탈출을 시킵니다. 초나라를 탈출을 시키니까 누가 쫓겠어요? 항우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범증이 쫓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저놈을 살려뒀다가는 큰일 난다. 근데 장량의 계략으로 역시 한나라 유방한테 갑니다. 근데 유방도 얼간이기는 마찬가지야. 한신은 결코 장량이 자기에게 대원숙감이라는 심표를 줬다는 걸 밝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천하 전략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얼간이 유방이 알아듣지를 못해. 근데 유방은 조금 나아요. 그래서 소대장을 시켰어요. 창고지기 소대장을. 근데 그걸 소하가 본 거예요. 소하가 한신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건 소대장감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소하가 유방한테 가가지고 저놈은 소대장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당장 데려와 내가 장군을 달아주지 그랬단 말이. 그러니까 어때요? 유방은 말을 잘 들어요. 내가 장군을 달아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장군을 달아주면 도망갈 겁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한신이. 장군을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소아가 잡아왔는데 거기에 갇히니까 유방의 군대가 장군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항우한테 가자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소아가 없어져 버렸어요. 소아가 승상입니다. 지금 같으면 국무총리인데 국무총리가 어디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소아도 도망갔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헐레벌떡하고 며칠 날 나타났어요. 승상은 어디 갔다 왔나? 그러니까 요놈을 잡아왔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한신. 아니 도망간 장군이 수없이 많은데 하필 그놈만 잡아왔나? 그러니까 다른 놈들은 그런 장군은 쎄버렸고 요놈은 요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잡아왔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놈을 어떻게 해줄까? 대원수로 진급시킵시오. 대원수, 그러니까 3군 총사령관으로 진급시키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소대장이 소위 계급장 달고 있는 놈한테 요놈을 대원수로 진급시키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았네 지금 당장 진급시키지. 그러니까 소아가 화를 버럭 냅니다. 그따구로 하니까 이 한신이 도망간다 이게. 지금 대원수를 진급시키려면은 대왕께서 좋은 날을 잡아서 목욕제계를 수일을 한 다음에 정중하게 이분을 대원수로 진급시키라 이거야. 전 장군이 모인 자리에서.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알았네 뭐 하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일국의 군주가 한신 소대장을 대원수로 진급시키는데 좋은 날을 잡아서 목욕제계를 하고 전 장군들이 대원수를 임명하니까 집어보라 그러니까 번케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야말로 대원수감이지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게게 이게 대원수 자리에 앉아있는데 무슨 소대장님이 하나 앉아있거든. 그런데 소하가 그렇게 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했고 유방도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소대장을 대원수로 진급시키면 이 대원수에게 군주가 권위를 실어주지 않으면 지위가 되질 않아요. 엊그제까지 자기가 모시는 상관한테 그 상관 위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지위가 되겠어요? 그래서 엄청난 세리머니를 하고 대원수로 진급합니다. 한신이 대원수로 진급한 뒤 불과 3개월 만에 포항의 항우의 세 장군을 모두 격파하고 중원으로 진출합니다. 그렇게 강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리더 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한신이라는 그래서 파초 대원수로 진급을 합니다. 진급해서 파죽지세로 항우군을 격파하면서 갑니다. 그래 결국 해야라고 하는 곳에서 해야 전투인데 항우군을 완전히 포위하고 한신은 밤중에 한나라 군대들에게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게 사면초가예요. 항우와 그 병사들의 사기를 꺾는 겁니다. 밤중에 그 당시 뭐 전기가 있어요, 후라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초나라를 부르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한나라 군대들이 초나라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장막에 있던 항우와 그 부인 우미인은 초나라 노래를 듣고 한나라 군대가 초나라를 다 점령했구나. 우리 초나라 백성이 이렇게 많이 포로로 잡혔단 말인가.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전열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완전히 상실. 결국 해야 전투에서 한신은 항우를 격파하고 우미인은 항우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결을 하고 항우도 역시 끝까지 항전하다가 자결을 하고 해서 유방의 세계가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뭐 항우가 어떻고 유방이 어떻고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조건은 누가 제일 좋았어요? 누가 가장 좋았어요? 항우가 좋았어요. 항우가 좋았는데 항우는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저 혼자만 똑똑해가지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를 않았어.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IQ가 130인 사람 3사람이 모여서요. 거의 IQ 130 되죠 지금. 요 세 미인이 모여가지고 서로 똑똑하다고 그러면 물리적으로 하나의 조직 속에 있지만 화학적으로 화합이 되질 않아요. 그러게 되면
130짜리 IQ를 가진 사람 세 사람이 서로 잘났다고 하면은 결국 IQ는 130밖에 되질 않아요. 각자 노니까. 그러나 IQ 100인 세 사람이 화학적으로 합하면요 300짜리 일을 합니다. IQ 300짜리 일을 해요. 이게 네트워크의 묘미고, 네트워크에서 3년이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논리가 이거예요. 각자는요, 각자의 힘은 형편없어요. 제가 뭐 좀 형편없다고 하면 신뢰가 되는데, 형편은 조금밖에 있어요. 조금 있는데, 형편은 조금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각자의 힘은 형편이 조금은 있어요. 아주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애텀이라고 하는 두 줄 라인의 하나의 조직이 돼서 물리적으로 조직이 될 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 하나가 되면, 거기서 그것을 우리는 미국의 학자들은 초유기체라고 그걸 부른다, 그런 말이에요. 초유기체, 슈퍼오가니즘. 초유기체가 되면은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 이건 윌리엄 모튼 힐러박스, 윌리엄 하버드 대학 교수였는데, 힐러박스가 개미를 연구하다 발견한 거랍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흰개미라든가 호주 초원, 그 다음에 남미 팜파스의 흰개미, 각 하나의 객체를 분석해 보면 아주 형편없는 능력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개미집을 짓고, 사람 키보다 더 크지요, 개미집이.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안에 통풍시설이 인류 건물 설계자도 그걸 못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그 밑바닥에다가 뭘 하냐면은, 흰개미는 햇빛을 쏘면 죽어버리니까 그 밑에다가 버섯을 키워서 저것들이 농사 짓고 살아요. 그 굴 속에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힐러 박사가 이거 희한하다 이거야, 이게. 개미 하나하나의 개체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데, 하나의 거대한 군집을 이루어 가지고 이것이 자기의 개성의 일부를 빼버리고 자기의 맡은 임무를, 역할을 충실하게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힘이 어마어마하더라. 이 집단을 힐러 박사는 초유기체라고 불렀고, 여기서 나오는 지성을 집단지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집단지성, collective intelligence. 집단지성.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이론이 나오면서 많은 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집단 속에 들어있는 아무리 똑똑한 지성을 가진 사람도 개별지성은 셀프 인텔리전스, 개별지성은 집단지성을 능가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어요. 어떤 개별지성도 집단지성을 능가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The many smarter. The many야, 아가 들어가야 되겠죠. smarter than the few.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소수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더 스마트하다, 더 영리하다. 이게 네트워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월 소득이 1,000만 원이 되게 하자. 아이고, 나는 S기업에 들어가서도 3년 만에 300만 원도 못 받았는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건 개별지성이니까 그래요. 개별지성. 집단지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힘이 합해지는 거예요. 집단지성은 반드시 여기서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시너지는 개별 힘을 합해놓은 것보다 더 커지는 걸 시너지라고 그래요. 하나 플러스 하나가 둘이 아니고 셋이 된다. 가장 전형적인 것이 신랑 신부가 만나서 애를 낳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 플러스 하나가 3이 되잖아, 2가 아니고. 가장 전형적인 것이에요. 둘 낳으면 4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시너지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IQ 100과 IQ 100이 만나서 IQ 200이 되는 게 아니라 250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게 돼요. 그게 왜? 지식을 공유하면 그 지식이
두 사람이 가진 지식의 합보다 더 커져요. 왜?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오려면요, 전제 조건이 다른 사람이 모여야 돼요. 다른 사람. 다시 말하면 지식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경력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이 만나야 시너지가 나와요. 똑같은 사람이 만났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생각밖에 안 해요. 공산주의가 그런 거예요. 전부 생각을 같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나오는 건 퇴행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런 집단지성과 초유기체 그리고 시너지를 가장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집단이 저는 이 네트워크 집단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경력도 다르고 별의별 사람이 다 모여있어요, 이게. 그런데 그게 서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아까 항우처럼 나만 똑똑하고 다른 놈들은 죄다 멍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가 멍청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무학대사하고 우리 이성계 조선왕도 태조하고 대화 잘 알고 계시죠? 태조 이성계가 저쪽에 함흥에 도망가가지고, 도망간 것은 아니죠. 그쪽에 아주 이방원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함흥 고향에 가 있었죠. 무학대사에게 하루는 껄껄 웃으면서 우리 서로 농담 한번 합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무학대사에게 나는 대사가 돼지로 보이는구려. 그런데 무학대사 뭐라 그랬어요? 저는 폐하가 부처님으로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하하하, 나는 대사에게 욕을 했는데 왜 대사는 나에게 그런 칭찬을 하시오.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원래 돼지 눈에는 돼지로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로 보이는 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맞는 거야. 내 스폰서, 내 파트너, 아이고 저런 반팽이들, 그렇게 보는 사람은 그놈이 반팽이야 지금. 반팽이 눈에는 반팽이로 보이거든.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사업이 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덕성이, 절대로 도덕성, 이것은 가장 기반입니다. 도덕성. 그리고 열정입니다. 열정, 인내,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거, 이런 거 아주 간단해. 무슨 뭐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든가 어마어마한 자본이 있어야 된다든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도덕성을 바탕으로 해서 열정과 용기만 있으면 된다. 열정과 용기. 열정은 뭡니까? 게으름에서 떠나는 것이고, 용기는 우리 한신 장군처럼 작은 자존심을 버리고 큰 자존심을 달성하려고 하는 게 용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성을 바탕으로 해서 열정과 용기. 이 용기는 자기를 낮추는 것도 용기입니다. 거만하게 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에요. 자, 모두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